안녕하세요, 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베란다 다육이들 관수를 해주려고 해요. 전체 관수를 해준 지 지금 한 3주 정도 되었더라고요. 몇몇 아이들이 물고파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전체 관수를 해주려고 이렇게 선반 3칸에 있던 아이들을 베란다 바닥에 쫙 깔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층층이 선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선반 위에서 바로 호스를 뿌려가지고 관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바닥에 다 내린 다음에 요 호스로 물을 뿌려주고 있답니다. 제가 선반에 직접 물을 뿌리지 않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요 선반 층층마다 제가 등을 달아놨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생활 방수는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위험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활 방수가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커넥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층하고 층 사이를 연결할 때 쓰는 그 연결 부위인데요.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등들이 있어요. 이 커넥터를 연결하게 되면 이 커넥터를 통해서 전기가 쭉 돌아가지고 또 윗칸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 쭉 돌아서 오고요. 요 제일 마지막 칸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등하고 등 사이에 연결 부위 이런 곳들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저는 좀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지고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철제 선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원목 선반이 아니라서 그나마 좀 덜하지만 이 철제 선반도 물에 장시간 노출이 되다 보면 녹이 슬게 돼요. 저는 관수를 하고 나서 바닥에서 조금 말린 다음에 올려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물을 직접 뿌려주게 되면 요 밑에 요 발 부분은 아무래도 물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게 되잖아요. 요 다리 부분 쪽으로 아마 녹이 더 먼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서 물을 뿌려주게 되면 이 화분에서 흙탕물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흙탕물이 고스란히 요 바로 밑에 층에 있는 다육이들 얼굴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얘를 이렇게 뭐 식혀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흙탕물이 떨어질 때 흙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마사, 펄라이트, 뭐 S라이트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 안에 박혀버리면 또 영 보기가 싫어요. 그거를 빼내겠다고 핀셋으로 잡고 빼내다 보면 요 생장점 부분이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러한 이유들로 이렇게 선반에 놓고 직접 물을 뿌려주지 않고 바닥에 내려가지고 관수를 하고 있답니다. 최근에 분갈이했던 다육이들은 남겨놓고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물을 어떻게 주냐면 요런 호스 있잖아요. 가정에서 요런 호스 가지고 계시겠죠? 저는 항상 미스트로 뿌려줍니다. 미스트로 맞춰놓고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뿌려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그래도 다른 날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렇게 관수해주고 선풍기 2대 틀어가지고 물기를 빨리 말려주려고 해요. 요 엘리자베스 퀸이나 선라이즈 금 요런 에오니움들은 제가 분갈이를 해주고 오늘 처음으로 관수를 해줍니다. 이제 물 먹고 나면 더 예뻐지겠죠? 분갈이하고 오늘 처음 물 먹는 애들이 몇 개 보이네요. 저기 있던 뭐 파드마, 라탐 요런 애들도 오늘 처음 물을 먹습니다. 아유, 얘를 어디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주고 싶은데
예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관수를 해줬어요. 매주 주말이 되면 제가 얘네들 관수를 해주는 게 일과였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올해 4월 달부터 사박토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박토는 피트모스가 주 재료인 흙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성이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수텀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분갈이를 잘 안 해서 1년 전, 2년 전 그때 분갈이했던 다육이들까지 전체 다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4월 이후부터 분갈이한 다육이들만 사박토에 심겨져 있는 거랍니다. 같은 날 전체 관수를 이렇게 해주어도 어떤 아이들은 한 1, 2주 있으면 또 물 달라고 물탐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아주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저는 물고파하는 아이들이 좀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전체 관수로 물이 고프든 안 고프든 다 같이 이렇게 물을 준답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이제 생장점에 고여있는 물들을 털어주셔야 돼요. 상면에서 물을 주고 나면 이렇게 생장점에 물들이 고여있게 되는데요. 이런 물들은 꼭 에어브로우로 털어주셔야 된답니다. 지금 배수구멍으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물들만 빠질 정도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 주었다가 다시 선반으로 올릴 겁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이제 화분 배수구멍에서 물이 흐를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물이 다 빠진 것 같으니까 이 아이들 다시 제자리로 올려주고요. 아직도 이렇게 관수해줄 애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답니다. 이 아이들도 오늘 관수를 해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여름에도 단수라는 걸 안 하는 편이라서 주기적으로 관수를 해줬었는데요. 불안해서 한여름에는 단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분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작아서 한여름에도 저는 물을 줬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게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게 통통하지는 않지만 요거는 샴페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불안해서 저처럼 이렇게 관수를 못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줘가지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 줘도 걔네들이 죽지는 않거든요. 조금 꼬질꼬질 못 났다 뿐이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안전하게 관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 아이들을 올려줘야 하니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